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10시 8분입니다. 제가 1990년에 일사단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전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C 언어, C++를 공부하면서 인텔 장비를 사용해 왔고요. 그러니까 인텔 컴퓨터를 사용해 왔고요. 그때부터 인텔의 왕빠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인텔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인텔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인텔에서 CPU를 만들면 그 CPU에 대한 프로그래머스 가이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인텔 CPU를 어떻게 제대로 이용하는지 그런 책자를요, 인텔에 이메일로 요청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공짜로, 유료가 아니고요, 공짜로 책을 한 박스를 보내줍니다. CPU 모델별로 프로그래머스 가이드, optimization 가이드 이런 거를 한 박스를 보내주는데요. 공짜로. 그게 2010년까지 프로그래머스 가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박스로 넣어갖고 공짜로 보내줬어요. 하드카피 재보내갖고. 근데 2010년을 전후로 해갖고 더 이상 제공을 안 해요. 하드카피 상태로, 인쇄된 상태로는 제공하지 않고 PDF 상태로 제공을 했는데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CPU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쉬우니까 코딩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C나 C++로 코딩하기 때문에 최적화하기가 쉽고요. 그걸 또 인텔에서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뭐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텔의 왕빠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들어갔고 인텔에서 데스크탑 CPU 시장도 AMD에 잠식당하고 서버 CPU도요,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에서 최고 CPU 설계자들이 인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최고 아키텍트 CPU 설계하는 사람들이 인텔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텔에서 또는 AMD에서 또는 엔비디아에서 CPU 또는 GPU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CPU나 GPU를 설계를 했는데 그걸 생산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생산 들어가기 전에 설계 상태에서 내가 설계한 그 새로운 CPU 또는 GPU가 기존의 CPU 또는 GPU보다 성능이 좋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인텔 아키텍처 optimization 가이드라는 인텔에서 만든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었나 그러면 인텔에서 새로운 CPU 아키텍처를 만들면 생산 들어가기 전에 인텔의 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그 새로운 설계가 기존 설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C++ 컴파일러로. 그렇게 해서 생산에 들어가고 생산해서 실물로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CPU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기존의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 갖고 생산부에다가 이런 CPU를 생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생산부에서 그 새로운 CPU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부에서 생산하는 기술, 패브리케이션 하는 기술이 딸려갖고 내가 새로 설계한 CPU를 하드웨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설계도를 변경을 해야겠죠. 생산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구현할 수 있도록 내 설계도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족같죠? 굉장히 답답하죠? 혁신적인 새로운 CPU 설계도를 우리 회사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다면 생산 전문 회사에다 그 설계도를 생산해달라고 위탁하거나 아니면 내 설계도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고 싶어요? 내 설계도를 변경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설계도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에다 위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라면 위탁하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에 생산부가 있는데 왜 우리 회사 생산부에다 생산을 맡기지 않고 다른 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느냐? 회사 경영진 내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회사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내 설계도를 우리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운그레이드, 성능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나거나. 혁신적인 새로운 CPU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인텔의 최고 CPU 설계자, 그러니까 CPU 아키텍트가 인텔을 떠나고 있어요. 최근에 인텔의 최고 CPU 아키텍트 설계자들이 인텔을 떠나고 있어요. 최고 CPU 아키텍트들이 인텔을 떠나게 되면 그 설계도를 다른 회사에 고스란히 옮겨가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요. 인텔의 테크놀로지가 누출될 뿐만 아니라 최고 기술자들이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Intel owns its own fab. 이게 뭐냐 그러면 인텔은 회사 자체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ntel owns and operates its own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ies, fabs. Unlike many other semiconductor companies that rely on third-party foundries, such as TSMC or Samsung, Intel has historically maintained its own fabs for manufacturing its processors and other chips. Intel's fabs are loca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reland, and Israel. The company has been investing heavily in expanding its fabrication capabilities, including developing advanced process nodes, such as Intel 7, Intel 4, and Intel 3, and working towards Intel 20A and Intel 18A, which introduce innovations like Ribbon FET, Intel's version of gate-all-around transistors. However, Intel has also started using external foundries for some of its products, including partnering with TSMC for certain GPU and SoC manufacturing. Additionally, with the Intel Foundry Services IFS initiative, Intel is aiming to manufacture chips for other companies, competing with TSMC and Samsung in the foundry business. Would you like more details on Intel's fabs or their future roadmap? 여기서 챗GPT가 대답하는 게 인텔에서 자체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Intel has also started using external foundries for some of its products, including partnering with TSMC for certain GPU and SoC manufacturing. 인텔에서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회사에다가 최근에 생산을 위탁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additionally 거기다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이니시에이티브는 계획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그러니까 생산 서비스 계획을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Intel is aiming to manufacture chips for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를 위해 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Competing with TSMC and Samsung in foundry business.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위탁 생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TSMC나 삼성과 같은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위한 칩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Who are top Intel engineers left Intel in recent years? 최근에 인텔을 떠난 인텔의 최고 기술자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n recent years, several high-profile engineers and executives have departed from Intel, reflecting significant shifts within the company. Jim Keller. A renowned chip architect, Keller left Intel in June 2020 for personal reasons. He had previously contributed to notable projects at AMD, Apple, and Tesla before joining Intel in 2018. Shlomit Weiss. With a 28-year tenure at Intel, Weiss departed in April 2024 amid an engineering reorganization. She was instrumental in developing Intel's dual-core processor architecture and led the development of the acclaimed Skylake processor. Pat Gelsinger. Appointed as CEO in 2021 to spearhead Intel's turnaround, Gelsinger stepped down in December 2024 due to ongoing challenges in reclaiming market leadership and adapting to the AI revolution. Sailesh Kotapalli, formerly an Intel fellow and lead architect for Intel's Xeon data center chips, Kotapalli joined Qualcomm as a senior vice president in February 2025, indicating Qualcomm's interest in expanding into data center chips. Beth Kazir. An expert in electronic packaging, Kezer left Intel in 2023 and became the vice president of manufacturing at Zero ASIC. Ahead Computing founders. In August 2024, 4 senior engineers from Intel's Advanced Architecture Development Group, Dr. Debbie Marr, Jonathan Pierce, Dr. Srikanth Srinivasan, and Mark Deshane, left to establish Ahead Computing, a startup focusing on RISC-V CPU technology. These departures underscore the dynamic natur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Intel's ongoing efforts to navigate a highly competitive landscape. 여기에 나열되어 있듯이 인텔의 최고 CPU 아키텍트, GPU 아키텍트 또는 최고 경영진들이 인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Intel is losing its top-notch CPU architecture. 인텔은 최고 CPU 설계도를 아키텍스가 구조, 설계로라는 뜻입니다. 설계도를 손실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ntel has been facing challenges in maintaining its leadership in CPU architecture, and several key departures of top engineers have raised concerns about its future innovation. Here are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perception. 1. Departure of key engineers. Intel has lost several renowned chip architects in recent years, including Jim Keller, 2020, architect behind AMD's Zen and Apple's A-series chips. Raja Koduri, former head of Intel's GPU division, previously at AMD. Shlomit Weiss, 2024, led Intel's Core and Xeon architectures. Engineers who founded Ahead Computing, 2024, a group of senior Intel engineers left to work on RISC-V, which could be a sign of shifting focus in the industry. Star 2, struggles in advanced node transitions. Intel faced delays in moving from 14 nanometers to 10 nanometers, allowing AMD, via TSMC, to leap ahead with 7 nanometer and 5 nanometer Zen architectures. While Intel 7 10 nanometer is now stable, its Intel 4 and Intel 3 7 nanometer class still lag behind TSMC's most advanced nodes. Intel's 20A and 18A processes with RibbonFET are ambitious, but delays could hurt competitiveness. 3. Stronger competition from AMD and Apple.
AMD's Zen 4 and upcoming Zen 5 have consistently improved performance and efficiency, closing the gap in single-thread performance and dominating in multi-core performance. Apple's M-series chips have revolutionized power efficiency with ARM-based designs, putting pressure on x86 CPUs. 4. AI and data center shift. Intel's Xeon chips are losing ground to AMD's EPYC in performance per watt and cost efficiency. NVIDIA and AMD are leading in AI accelerators, while Intel's Gaudi AI chips are still in a weaker market position. Half 5. Intel Foundry Strategy. A distraction? Intel is trying to become a foundry for external customers. Intel Foundry Services, competing with TSMC and Samsung. This shift in focus could divert resources away from CPU architecture development. Can Intel recover? Intel still has some promising developments. Core Ultra, Meteor Lake and Arrow Lake with chiplet-based architectures similar to AMD's approach. Lunar Lake and Panther Lake 2025 Plus aim to be power efficient and AI optimized. Intel 18A process could bring a breakthrough if executed well. However, the departure of key architects and delays in node advancements mean Intel is in a catch-up phase rather than leading CPU innovation. The next few years will be crucial for Intel to prove it can still deliver top-tier architectures. 이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요. 인텔에서 최고 CPU 아키텍트, 그러니까 CPU 설계자들이 인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짐 켈러, 라자 코드리, 슬로미트 바이스, 레드 인텔 코어 앤드 제논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텔 코어 아키텍처와 제논 아키텍처를 이끌었던 슬로미트 바이스가 2024년에 떠났고요. 라자 코드리는 전에 인텔의 GPU 설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AMD에 있었다고 합니다. 라자 코드리도 2023년에 인텔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Engineers Who Founded Ahead Computing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들도 인텔의 선임 연구원들이었는데 이들도 인텔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CPU 설계자들이 인텔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Intel faced delay in moving from 14 nano to 10 nano, allowing AMD to lead ahead with 7 nano and 5 nano Gen architecture. 인텔에서 14나노 공정에서 10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데 지연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설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While Intel 7 is now stable, 이제 인텔의 10나노 공정은 안정적이지만 인텔 4, 인텔 3, 인텔의 7나노 공정은 아직 TSMC에 비해 still lag behind, 아직 뒤처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Intel's 20A and 18A processor are ambitious. 인텔의 20A, 18A 공정은 ambitious 하지만 but delays could hurt competitiveness. 공정은 있지만 딜레이, 지연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Strong competition from AMD and Apple. AMD's Gen 4 and upcoming Gen 5 have consistently improved performance and efficiency, closing the gap in single-thread performance and dominating in multi-core performance.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 성능에서 단일 스레드 성능에서 전에는 인텔이 훨씬 더 앞섰는데 AMD의 Gen 4 아키텍처와 Gen 5 아키텍처는 싱글 스레드 성능에서도 지금 인텔을 따라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다중 코어 성능에서는 성능을 지배하고 있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애플의 M 시리즈 칩 have revolutionized power efficiency with ARM based design,
M 시리즈 칩에서 이 M 시리즈 칩은 ARM 설계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워 이피션시, 전력 효율에서 혁신을 이루어왔고 putting pressure on x86 CPUs, 인텔의 86 CPU 설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텔 CPU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AI and Data Center Shift, 이거는 AI와 서버 쪽, 데이터 센터는 서버 쪽 CPU를 말하는 겁니다. 서버 쪽 CPU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텔의 제논 칩은 서버에 사용하는 칩인데 are losing ground to AMD's EPIC in performance per watt and cost efficiency. 와트당 성능, performance per watt, 와트당 성능과 cost efficiency, 비용 효율 면에서 AMD EPIC 칩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서버 칩도 AMD의 EPIC 칩에다가 시장을 뺏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NVIDIA and AMD are leading in AI accelerator. 엔비디아와 AMD도 AI accelerator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고 인텔의 고디 AI 칩 are still in weaker in market position. 시장에서 인텔의 고디 AI 칩도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에서도 지금 시장을 잃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스트래티지, a distraction. 인텔의 생산 전략이 a distraction, 방해가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Intel is trying to become a foundry for external customers. 인텔은 외부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Competing with TSMC and 삼성, TSMC와 삼성과 경쟁해서 칩 생산 회사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This shift in focus, 그러니까 CPU 설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생산에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could divert resources away from CPU architecture development. CPU 설계에 집중하지 않고 생산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CPU 설계에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Can Intel recover? 인텔이 회복할 수가 있는가? 인텔은 아직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유망성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읽어보면 The departure of key architect and delay in node advancements mean Intel is in a catch-up phase rather than leading CPU innovation. 인텔의 키 아키텍트, 핵심 설계자들이, 그러니까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departure, 떠나고 있고 delays in node advancements, 그러니까 생산에서 지연을 겪기 때문에 CPU 혁신의 선도 기업이 아니라 catch-up phase, 따라잡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 설계자들이 떠나고 있고 생산이 지연되고 이래서 CPU 혁신을 이끄는 게 아니라 도리어 CPU 혁신을 뒤처진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Next few years will be crucial for Intel. 앞으로 몇 년 동안이 인텔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To prove it can still deliver top tier architecture. 앞으로 몇 년 동안 인텔이 아직도 최고 아키텍처, 설계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It means those engineers are paired with Intel's internal politics. 이런 기술자들이 인텔의 회사 내의 정치, 그러니까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에 paired with, 완전히 실망하고 있다 또는 지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nternal politics and strategic missteps at Intel have been a major reason for the departure of key engineers.
Many of them likely left because they were frustrated with Intel's corporate structure, decision-making delays, and inability to execute ambitious plans efficiently. Here's why. 1. Bureaucracy, slowing down innovation. Intel has historically had a rigid, top-down management style, where decisions take too long to be approved. Engineers like Jim Keller and Raja Koduri, known for pushing bold ideas, likely felt restricted by Intel's slow-moving bureaucracy. Keller, for example, had a history of revitalizing chip architectures at AMD, Apple, Tesla, but he left Intel after only 2 years, which suggests internal resistance to his changes. 2. Political infighting and turf wars. Reports indicate infighting between different engineering teams, data center versus client CPU teams, integrated graphics versus discrete GPU teams. Engineers who worked on Intel's new architectures, like disaggregated chiplets in Meteor Lake, may have faced internal pushback from traditionalists who wanted to stick with monolithic designs. The transition to Intel Foundry Services, IFS, may have also caused internal conflicts, as Intel now has to serve external customers while still developing its own chips. 3. Fear of risk-taking and fear of failure. Intel lost its risk-taking culture that led to legendary architectures like Pentium, Core, and Nehalem. Engineers may have wanted to push forward aggressive designs, but were met with resistance due to Intel's focus on playing it safe after years of failed execution, like 10-nanometer delays. In contrast, AMD was more open to innovation, allowing its engineers to develop Zen-based architectures without micromanagement. Snonker 4. Management changes and shifting priorities. When Pat Gelsinger returned as CEO, 2021, he promised a revival of engineering culture. However, Intel was already bleeding talent, and even under Gelsinger, key architects continued to leave, such as Shlomit Weiss, 2024, and several senior engineers. Intel's focus on AI and foundry services may have also pushed CPU architects to look for better opportunities elsewhere. 5. More freedom and better opportunities elsewhere. Many of the engineers who left didn't retire. They moved to AMD, Apple, Qualcomm, or startups like RISC-V companies. This suggests that they wanted a better work environment with more freedom rather than being stuck in Intel's corporate politics. Conclusion. Intel needs to fix its internal culture. If Intel wants to stay competitive in CPU architecture, it must rebuild its engineering culture by reducing bureaucracy and allowing engineers more creative freedom, stopping internal power struggles between divisions, encouraging risk-taking and not penalizing failures, retaining top talent with competitive offers and a better work environment. Otherwise, Intel risks continuing its talent drain and falling further behind AMD, Apple, and even ARM-based competitors. 이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이해하시겠지만요. 인텔 내부에서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갈등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걸 PDF로 생성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거의 30년, 40년 동안 인텔의 왕빠였는데요. 이제는 인텔의 운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CPU를 설계를 해도 그거를 생산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CPU 설계자들이 인텔을 다 떠나는 거고요. 최고 설계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입니다. 인텔도 소니나 노키아의 운명을 따를 겁니다. 앞으로 10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GPU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전 동영상에 이어 GPU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C 주요 부품에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고요. 그래픽 카드에서 AI 딥러닝 이 섹션을 선택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라데온 프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가격 낮은 순에서
AMD 라데온 프로 W750 이게 60만원 정도 하는데, AMD 라데온 프로 이 시리즈는 플로팅 포인트 64비트 더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AMD 그래픽 카드를 구입할 때는 라데온 프로 시리즈에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해야 더블형 데이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AMD 라데온 프로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학습용으로는 가격이 가장 싼 라데온 프로 W750 이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AMD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요. 인텔 칩셋 같은 경우는 아크 B580을 선택하면 가격 낮은 순에서 에즈락 아크 B580 또는 맥선 아크 B580을 선택하면 이 그래픽 카드는 더블 데이터형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더블 데이터형을 다 지원합니다. 가장 저렴한 게 RTX 이 모델이고요. 이왕 구입할 거면 RTX 4060 이 모델이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RTX 4060은 약 4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와 마더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CPU를 선택할 때는 최신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텔 CPU를 선택할 수도 있고 AMD CPU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먼저 인텔부터 살펴보면요. 인텔을 누르고 최신 인텔 CPU가 코어 울트라 시리즈일 겁니다. CPU 종류에서 코어 울트라 9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빼고요. 가격 낮은 순으로 보면 인텔 코어 울트라 9 시리즈 28OK 에로 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값이 싼 게 87만원 거의 90만원 가까이 되니까 여유가 있는 분은 이거를 선택하면 되고요. 참고로 울트라 코어 시리즈 살 때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쿨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쿨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 90만원이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코어 울트라 9 대신에 코어 울트라 7을 선택해도 됩니다. 가격 낮은 순으로 보면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265KF 이 모델은 내장 그래픽이 없는데요. 이왕이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이 있고요. 요 뒤에 K가 붙어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3만원, 약 54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265K 이 모델을 선택하면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고요. 쿨러는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요. 인텔을 빼고 AMD 같은 경우는 라이젠 9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 3세대 말고 최신 세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3세대는 좀 된 거고요.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된 거고 4세대 또는 5세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6세대도 나와 있고요.
라이젠 9 6세대 이런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고요. 쿨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약 7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쿨러는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요. 라이젠 9 70만원이 좀 부담된다 싶으면 라이젠 7을 구입해도 됩니다. 라이젠 7에서 역시 최신 세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6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도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격은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CPU에 내장된 그래픽은 더블형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그래픽은 더블형 데이터 처리를 하드웨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내장형 그래픽이 들어있는 것을 구입하면 더블은 테스트를 해볼 수 없고요. 플로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내장형 그래픽 카드는 더블형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더보드를 선택하는데 전체 카테고리에서 주요 부품에서 메인보드를 선택하고요. 최신 지원 소켓이 1851 소켓일 겁니다. 여기서도 최신 칩셋을 선택하고요. 가능한 폼팩터도 ATX로 선택하는 게 조립할 때 편합니다. 가격 낮은 순으로 소팅을 해보면 이 소켓 1851을 선택해야 하고, 이 칩셋은 웬만하면 PCE 5.0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G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모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30만원, 40만원 선에서 구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요, 다시 돌아가서 메인보드에서 AMD 5 소켓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격 낮은 순에서 좀 최신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AMD X8702 이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해 보면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는데 PCIe 5.0 곱하기 16 이게 지원되고요. 폼팩터를 ATX로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여기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게 PCIe 5.0이고요. 이게 PCIe 4.0이고 PCIe 4.0입니다. 그래서 PCIe 4.0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하나, 둘, 세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VIDIA RTX 4060 그거를 여기에 장착할 수 있고요. 인텔 아크 B580을 여기다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AMD 라데온 프로 GPU를 여기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클에서 윈도우즈 상에서 AMD 그래픽 카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몇 년 내에 AMD GPU도 시클이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상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할 것을 생각해서 이 슬로트가 3개 이상인 마더보드가 좋습니다.